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7.87포인트, 0.36% 상승한 2184.88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3% 내린 743.5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양대 긴축카드를 모두 걷어들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연준은 3월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상대로 현재 2.25%에서 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내년에 한 차례 정도만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계속해서 비둘기파 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관심을 모으고 있던 보유자산 축소 정책도 올 5월부터 그 규모를 서서히 줄이면서 9월 말에 종료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 예상보다 완화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통화 정책 계속해서 미국의 연준이 고려 사항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한은은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코스피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코스피가 수치적인 부분이라던가 네. 뭐 차트의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굉장히 이제 깨끗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사실 특징주들이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도를 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전장에 막 분위기를 만들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시장이 뭐 1% 이상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왔었고요. 하지만 이제 장 막판에 이제 그 하방세를 이제 좀 보여주면서 분봉상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윗꼬리를 달고 좀 보다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시장을 좀 보시면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그 주인공들을 본다고 하면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4.09% 상승률을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등 SK하이닉스가 7.66%,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에 뭐 LG화학.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굉장히 좀 큰 갭 차이를 보이면서 많은 상승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그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은 뭐 계속 뭐 이제 음봉이라던가 오늘 뭐 저조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사실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딱히 뭐 이제 보잘것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사실 지수 자체는 올라갔지만은 이것이 좀 좋은 시장인가 이렇게 좀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을 텐데 오히려 근데 상승 종목이 236개,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는 하락 종목이 623개 이렇게 이제 배 이상의 흐름들이 많이 좀 나오면서 좀 약간 수치적인 부분들과 좀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가 많이 좀 갈렸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내일까지 해가지고 뭐 감사 보고서 마감 이런 일도 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그 뒤통수를 치는 그런 기업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괜히 거기서 이제 안 좋은 찌라시들이 돌면서 시장에 좀 급락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뭐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굉장히 좀 잘 뻗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우리가 넘어야 될 뭐 기준선이라든가 매물
매물대 지수 자체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2019년도에 2월 달에 만들어놨던 코스피 안에 이런 그 지난번 전고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좀 즐겁지 않은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코스피가 먼저 돌파해주고 붙여주고 기대감을 좀 실어준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따라가는 1월 달에 코스피 상승 랠리, 그다음에 뭐 2월 달에 그 코스닥의 강세 이런 식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충분히 좀 긍정적인 시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대장주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 IT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도 분명히 이제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이 코스닥이요.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 힘이 없었어요. 계속 파란불을 좀 계속 켰거든요. 아까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회계감사 보고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조금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이 코스닥에 있다 보니까 오늘 좀 겁을 내고 있는 건가요? 사실상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는 오늘 좀 쿵쿵 괜찮은 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구곡간장이란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한다면은 무슨 뜻인가요? 마음이 굉장히 지금 꼬이고 꼬일 대로 고민이 많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한다면은 내가 어제까지 또는 그 전전까지 들고 있던 종목들이 한가를 만들어주고 갑자기 급락을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20%씩 30%씩 갑자기 빠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이 최근 아시겠지만 실적 이후에 지금 상황에서 상장 폐지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종목 자체가 뭐 거래 정지라든가 여러 가지 당하는 것도 많고요. 그게 어디 코스닥 시장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내 종목만 좀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까 내 종목만은 그냥 천천히 이번 시즌을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시고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차라리 우리는 뭐다? 빠질 종목을 알아서 걸러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린 이제부터 지금 상황에서 우리 뭐다? 안정적이고 저점에서 시작할 종목 찌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한다면은 사실 지금까지 시장이 저점에서 상승이 나올 때 이 시장을 이끈 종목들이 있어요. 사실상 2019년 1월부터 해서 쭉 끌어올 때 누가 끌어올렸습니까? 남북경협 종목이라든가 수소차 종목이라든가 그 뒤를 이어서 제약바이오 종목도 이미 50% 100%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당연히 고점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빠질 때 꺾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말입니다. 시장이 꺾일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점이 있는 거는 작살이 나겠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잡을 종목보다 시장이 올라가도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 새롭게 바닥에서 시작할 종목, 고점에 있는 거 따라잡다가 한가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최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아마 이제부터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남들이 시장 빠지고 종목 빠지고 힘들어할 때 아마 그 기회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실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사자성어를 가지고 오실까 궁금했는데 이제 좀 부담되시겠어요? 어때요? 괜찮으시겠어요? 항상 그 타이밍에 맞는 사자성어가 매번 준비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더한 뭐 지금 시장이 좋아져도 안 좋아져도 거기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사자성어로서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까지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께서 SK하이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어제도 같이 방송할 때 특징주로 SK하이닉스 네. 짚어봤잖아요. 아까 우리 코스피 말씀하실 때도 오늘 대장주,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한번 네. 차트로 자세하게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오늘 뭐 코스피 시장에서는 볼만한 종목이 하이닉스 말고는 뭐 딱히 뭐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특징주로 SK 하이닉스를 좀 가지고 오면서 반도체 강세,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반격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컨센서스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분석 기관에서는 하이닉스의 부정적인 면들을 굉장히 발표를 많이 하는데 지금 하이닉스의 힘이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강력한 흐름세를 보여주면서 사실상 뭐 코스피가 시장은 재미가 없었는데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견인을 해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에서 이제 좀 경쟁사로 이제 그 부각을 받고 있는 마이크론 쪽에서 랜드 플래시라던가 혹은 디램의 생산량을 감산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이닉스랑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한테는 경쟁을 하는 업체로서 오히려 이제 그 호재로 이제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뭐 하루에 뭐 이슈를 받고 올라갔다고
하기보다는 최근에 뭐 연속적인 외국인의 수급들의 순매수 지속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기관 쪽 혹은 연기금 쪽에서도 뭐 강력한 순매수세가 같이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좀 추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그 화면을 보신다고 하면은 요즘에 들어오는 SK 하이닉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도 많이 사줬고요. 오늘 뭐 외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물량들을 좀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사실 지난번에 첫 번째 봉우리와 그다음에 두 번째 봉우리 세 번째 봉우리를 계속 이제 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차트가 밀리는 이런 구간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때보다 나오지 않았었던 더 강한 거래량을 붙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재돌파에 대한 좀 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봉상 차트에서도 차트가 좀 굉장히 좀 깔끔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해서 위쪽으로 차트를 열어두느냐 안 열어두느냐가 굉장히 좀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위쪽까지 77,500원 선까지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상방 구간이 많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그 후발적으로 나가는 그 상승의 흐름들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 하이닉스를 보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에 같이 집중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테스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었던 모습들도 나왔었고요. 장중에 뭐 YIK라는 종목도 지금 시장과 역행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급이 개선이 되고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강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중소형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눈여겨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바로 현대바이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했네요. 15.3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 그 췌장암 신약 때문에 오늘 검색어 상위 검색어에 랭크가 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췌장암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절망의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서운 암인데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이 신약을 개발했다는 거죠? 네, 일단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특징주로 가져온 게 뭐 지금 췌장암에 대한 신약을 개발했다. 그 이슈로 주가가 급등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네.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종목만 봐도 제약바이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 이 현대바이오가 거의 원래 제약바이오였냐?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현대바이오가 사명 변경하기 전에 이름은 현대 IBT였습니다. 현대 IBT라는 건 말 그대로 IT 반도체 관련 기업이어서 불구하고 이름을 사명을 변경하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가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이 종목은 제약에 대한 이슈를 받지 많이 안 받았거든요. 주가 상승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과거에 2018년도 9월 달쯤에 단기 급등세, 사명을 변경하면서 급등한 거를 제외하고는 뭐 항암 이슈라든가 제약바이오의 일정에 대한 이슈라든가 그러한 이슈를 받고 급등하거나 상승 나온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점에서 올라간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췌장암에 대한 신약을 개발했지만 이번에 AACR 미국 암학회 수혜를 받았거나 또는 그 넘어서 ASCO, 바이 USA 여기에 수혜를 받았냐?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종목이 지금 최저점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고점에 있는 종목들 실제로 본다고 한다면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상한가를 갔었던 셀리드를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까? 실제 이 구간에서 히든 종목 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26%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미 지금 고점에서 따라잡으신 분들은 하락이 나와준 부분이고요. 그 이외의 종목들 파맵신을 본다고 하더라도 고점에서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꺾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작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찍을 종목은 뭐라고요?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최저점에서부터 올라갈 종목들을 찍어주는 게 중요하다. 현대바이오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이슈로서 급등 났다기보다는 이제부터 저점에서 올라갈 상한가 종목이나 급등 날 종목들이 많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남북기업체 밀려서 반도체도 못 가고 있었는데 그 반도체 종목도 아마 최저점에서 출발한 종목들 중 하나로서 그 안에 엮여 들어가지 않을까. 충분히 그 종목 중에서 바닥에서 올라간 종목을 제가 오늘 가져오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BP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3월 20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47,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제는 좀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은 그래도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는데 수급이 좋네요. 어제 외인과 기관 들어왔고 오늘도 기관이 꾸준하게 사고 있고요. 이 종목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될까요? 네, 비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우리 몸 안에 미생물을 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도 하고 불치병 치료도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니 사라고 한 다음 날부터 왜 이렇게 음봉이 길게 빠지냐? 왜 이렇게 이거 하락세가 크냐? 이렇게 고민이나 또는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얘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가를 좀 길게 준 부분이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오늘 양봉에서 돌려준 부분에 저는 단기 상승이나 단기 급등 충분히 목표가 저희 47,000원 잡아드렸는데 그 구간 저는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피도에 대한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실상 이미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꺾인다고 한다지만 그 종목들은 대부분 다 뭐다? 항암 관련 종목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비피도 같은 경우는 신기술 전고점 돌파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다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목표가 그대로 4만 원, 47,000원 잡으시면서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BP도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는지 저는 좀 감이 잡히네요. 아까 우리 SK 하이닉스 말씀하실 때 네. 중소형 반도체주 같이 움직일 거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중소형 반도체주 중에 하나 갖고 오신 거 아닐까요? 네, 뭐 사실 첫 번째 힌트에는 뭐 거의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요즘에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을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강세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다시 지수의 흐름들을 상방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추세를 이제 상방 추세 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2230, 25포인트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뛰어넘는 그런 구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코스피에서는 지금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삼성전자 혹은 뭐 하이닉스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좀 동반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2019년도 상반기에 작년에 시장이 좀 많이 빠진 이후로부터 1월 달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시장에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좀 밀려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지 사실 바닥권에서 소외를 받고 있었을 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때 주가가 조금씩 조정을 받았을 때 기업의 뭐 실질적인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혹은 해왔던 사업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는 좀 불리한 부분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터치하고 돌리는 자리가 오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하나씩 좀 부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유니 테스트가 일단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난 뭐 1월 달과 2월 달과 마찬가지로 중소형 IT 반도체들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또 직접적으로 좀 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SK 하이닉스가 올라갔었던 것보다 평상시 뭐 그 변동성이 뭐 2배 혹은 뭐 3배 이상 충분히 잘 뻗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좀 널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힌트는 제가 이제 하이닉스
하이닉스랑 관련이 된 반도체 종목에서 한번 찾아보시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아까 우리 회계감사 시즌이라서 조금 떨고 있다 했는데 일단은 실적이 좋으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기관도 지금 순매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도 굉장히 좋은가 봐요. 뭐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을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IT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요.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시즌이라고 하기는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종목이 그 전년도 대비해서 좋은 영업 실적을 계속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고 3분기보다 뭐 4분기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선이 되면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제 화면에 IT 대표주들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찾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랑 관련된 SK 하이닉스가 가기 때문에 같이 가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연속적으로 기간의 순매수 그다음에 연기금의 순매수가 많이 좀 들어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제 보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마르스 전문가님 한번 추리를 시작해 보시죠. IT 반도체 종목이고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사실상 이제 최근에 좀 종목들 중에서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 반도체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가는 종목은 보통 반도체 검사 장비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 검사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급등세가 나와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골라본다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가 SFE 반도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FE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종목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까지 끊임없는 하락세가 나와주고 끊임없는 급락세가 나와준 이후에 최저점을 찍어주고 이제 저점에서부터 반등이나 상승을 만들어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기하는 게 추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종목이 저점에서부터 반등 나오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 종목들까지도 그 뒤를 이어서 급등세나 우상세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제외한다면 이 검사 장비 관련 종목 중에서 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가 누가 봐도 검사 장비거든요. 바로 유니테스트란 기업이에요. 유니테스트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바이티 반도체와 같이 우상향이 같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도 마찬가지로 이 10월 달에 급락이 나왔던 흐름세를 최저점을 찍어주고 이번에 전고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IT 반도체가 올라감에 따라서 같이 유니테스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저는 이 종목이 상승세를 본다고 한다면은 뭐 2만 원이나 아니면 19,500원 그 근방까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두 개 종목 일단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께서는 검사 장비 관련 종목인 SFA 반도체 그리고 유니테스트로 추리를 해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굉장히 많은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고 그리고 차트도 지금 저항선을 모두 다 돌파를 했으니까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일단은 차트 그리고 즉 기술적인 흐름들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좀 힌트를 좀 드렸었는데 너무 과열되지도 않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도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저항선이라고 한다면은 개인마다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제가 여기 힌트에 써드렸던 저항선이라고 한다면 뭐 기본적인 뭐 단기 혹은 뭐 중기 뭐 241선 혹은 121선 이런 이제 모든 이평선을 돌파를 좀 해놓고 상방으로 지금 그 차트 자체를 좀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제를 좀 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그 제 차트에 아프리카 TV라는 종목, 과거에 이제 주봉 차트를 이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강하게 올라갔었던 구간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미 없는 조정 구간들이 좀 나왔었고, 여기서 이제 수급들이 개선이 되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주봉상 차트를 돌파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그 장기 평선 돌파했지, 그다음에 단기, 중기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차트를 열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차트가 상방으로 쭉쭉쭉 올라가고 지난번에 만들어놨었던 전고점대까지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차트의 패턴을 보신다고 하면은 한 이런 그림과 이제 비슷해서 이제 N자형 파동 이후에 전고점 돌파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위치의 종목이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마르스 전문가님 한번 이 두 종목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두 종목 한번 차트 보면서 돌파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SFP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일봉상에서 지금 아직 저항대 돌파라고는 나오지가 못하는 상황이고,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상에서도 조금 지금 밀리는 상황이 SFP 반도체예요. 그럼 제가 아까 골라드렸던 두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좀 꼽자 한다면은 유니테스트의 이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네. 보시면은 충분히 매물대 돌파한 상태고요. 주봉을 제외하더라도 월봉을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최근에 나왔던 매물대 돌파 이후에 전고점까지 달려갈 수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테스트이지 않을까. 아마 뭐 다른 종목일 수도 있어요. IT 반도체 종목 좀 많으니까. 근데 저는 검사 장비 종목이기 때문에 좀 유니테스트 관련 이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니테스트가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주실 힌트 있으신가요? 제가 검사 장비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러게요. 굉장히 네네. 좀 날카로운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검사 장비 관련된 종목인 거는 좀 확실해 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하루 종일 이 종목 찾느라고 컴퓨터 많이 보셔가지고 눈 아프시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힌트가 드론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나 봐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말씀드릴 건 뭐냐 한다면은 지금 제가 왼쪽 눈이 굉장히 지금 빨갛거든요. 지금 굉장히 눈이 눈물도 나고 빨갛고 있는데 종목을 말아요. 찾다 보다 보니까 이 눈에 조금 무리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좀 종목을 열심히 찾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드론 산업에 대해서 20배가량의 더 많은 지원을 넣겠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드론을 가지고 뭐 하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이 아시겠죠? 혁신 성장 동력을 본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있고요. 5G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있어요. 이 3개 종목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혁신 신약이 있었습니다. 항암 관련주 제약바에 올라갔습니다. 4가지 올라갔는데 뭐가 안 갔냐? 진짜 아시겠죠? 바로 드론입니다. 아, 맞아요. 혁신 성장 동력에 드론까지 있었는데 4개는 다 가도 드론은 못 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주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왜냐한다면 실제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돈 안 되는 데는 투자 안 합니다. 돈이 돼야 투자를 하죠. 근데 삼성전자가 대략 400억 정도를 어디에 이번에 아시겠지만 드론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삼성전자가 AI라든가 아니면 그런 뭐 5G라든가 또는 IT 반도체에 엮이는 게 아니라 드론까지도 엮이는 게 삼성전자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최근에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를 측정을 할 때 공기청정기라든가 대부분 그런 걸로만 측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공기청정기 제외를 하고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한다면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을 띄워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들 또는 미세먼지에 좀 더 영향을 끼치는 거에 대한 사실상 이 조사들을 실제 드론이 지금 직접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슈를 받고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그만큼 쓰임새가 많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기 힘든 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거 곧 있으면 부서질 것 같은데 또는 부서져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곳들 이미 드론이 날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어디를 고쳐야 되고 어디를 대게 되는지 이미 현실 어제 오늘까지도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20배 이상의 지원이 들어간다는 드론 산업이라고 한다면 최근 정책주가 많이 올라가죠. 남북 기업도 정책이었고요. 수소차도 정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주만 올라가요. 그럼 이번에 아시겠지만 드론 정책 관련주도 저점에서부터 이제부터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아무래도 방송을 하니까 뭔가 멋진 전경을 찍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예쁜 그림을 맞출 때 드론을 쓰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많은 쓰임새가 있어서 정말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국토교통에도 쓰인다 그러면은 뭔가 제가 또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 이렇게 막 하면은 드론이 막 잡고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네. 이제 국토교통 7대 혁신 산업을 뭐냐 부르냐 한다면은 이 드론이 지금 버스 위를 날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사실상 이 7대 산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실제 수소도시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가 제로에너지라든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도시 관련 종목으로 인해서 최근에 수소차 관련주가 다시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뭐 더 미동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바닥에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정책 관련주들이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상황인데 그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이 7대 혁신 산업 중에 하나가 드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이낙연 총리님께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드론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규제 혁신을 한다. 왜냐하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이 위치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날리면 잡혀가요. 근데 이보다 이낙연 총리가 이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드론 날릴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대하고 더 많은 곳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 드론으로 활용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촬영부터 시작해서 또는 지금 산업부터 시작해서 더 발전을 시키겠다는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론 관련주가 저점에서부터 상승세나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최근의 종목들 보겠습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혁신 성장 동력,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신약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말씀드렸고요. 자율주행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에서 그 종목들이 이미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 실제 히든스탁에서 공개를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보신다 한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 하나인 제약바이오 종목 셀리드죠. 혁신 신약이에요. 실제로 세계 최초의 B세포에 대한 면역함들을 개발하면서 저점 대비 얼마 같습니까? 충분히 제가 공개해드린 이후에 바로 상한가 가까이 26% 이상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혁신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 바닥에서 20%든 30%든 급등 나주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자율주행이라든가 수소차에 관련 종목들 안 올라갔습니까? 실제 이미 다 올라갔죠. 유니크 같은 종목들 아시겠지만 지금 많이 눌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연초에 이미 300%씩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들은 저점에서부터 정책주가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남북기업 추가고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 자율주행차 관련 급등 나와주고 그다음에 혁신신약 올라가고 그다음 나올 종목이 드론이라는 거죠. 다른 종목들을 본다 하더라도 저점에서 급등 나온 종목들 셀리버리죠. 실제로 췌장암에 대한 항암물질 만든 기업 이 종목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120% 이상 올라간 종목 중 하나가 셀리버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 했습니까? 이번에 항암제 또 췌장암 만들면서 현대바이오도 저점에서부터 상한가 거의 2방 정도로 만들어주고 있는 게 이러한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뛰면은 정책 관련주가 단체로 200%씩, 100%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사람들이 20배씩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20배씩이나 성장하고 있는데 수소차가 몇 배였습니까? 수소차가 지원금이 약 6배가량 늘린다. 600% 늘리는 거였어요. 6배와 20배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드론 사업에 들어간 돈이 더 크고요. 드론 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 자체가 더 확대됐다는 거예요. 수소의 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2배에서 3배가량 된다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이번에 유니크라든가 아니면 대우 부품이 올라간 것과 같이 충분히 저점 대비 얼마 올라갔습니까? 대우 부품 같은 경우에도 같은 수소차 정책 관련주죠. 저점 대비 얼마 올라갔어요? 충분히 100% 가까이 12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번 드론 종목도 이런 수소차 관련 종목도 같이 제약바이오 종목과 같이 바닥에서부터 얼마? 20%, 30% 많게는 50%, 100%, 150%, 200%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정부 지원 정책 관련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 아까 제가 네. 버스 자동차로 할 때 옆에서 쿡 하고 웃는 거 저 들었어요, 이쪽 귀로.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깜짝 놀라신 마음을 진정하시고 한번 추리를 해주세요. 네, 옆에서 종목 내용을 듣는데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근데 마르스 전문가가 드론 관련된 종목을 갖고 온 것도 네, 되게 네. 의외고 어떤 어. 종목을 골라왔길래 이런 종목을 갖고 왔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종목도 검색을 해보고 했는데 첫 번째 그 롯데정보통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제 화면에 뉴스를 좀 같이 보신다고 하면은 롯데정보통신이 최근에 3월 18일 날 뉴스를 좀 본 내용을 보니까 로봇이라던가 혹은 뭐 블록체인, 드론 등 7대 신규 사업 본격 추진 이러한 내용들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롯데정보통신도 요즘에 뭐 추세가 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좀 추리를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종목을 또 하나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그 퍼스텍이 이제 어떤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냐면은 정부 지원에 이제 드론 사업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측에서 이제 드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막 농업을 뭐 진행하고 거길 뭐 추진을 하고 하는데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왔었던 뭐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은 요즘에 그 LG U 플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LG U 플러스라는 기업은 사실 요즘에 뭐 통신 혹은 뭐 5G 이런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5G와 드론 사업을 같이 연결을 해서 뭐 다른 타 기업들과 함께 뭐 4차 산업에 맞게 지금 상황에 맞게 이제 뭐 농업에 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술들을 좀 활용을 하고 이제 종목 그 기업들과 좀 협력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LGU 플러스가 뭐 직접적인 드론은 아니지만은 뭐 지금 뭐 신사업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대충 좀 줄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두 종목 말씀해 주셨거든요.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LG U 플러스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 어제 저 안 받아주셨거든요. 띠띠띠띠. 띠띠띠띠 이거 5G 그거 맞죠? 웃지 마시고요. 그 드론이 그 화면 보내야 되니까 5G 관련된 거 맞죠? 네, 맞는데 이건 5G가 아니라 약간 2G 느낌인데 2G 가까운 것 같은데. 띠띠띠띠 말씀해 주세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5G라는 거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리고 속도가 빠른 것만 하면은 4G입니다. 속도가 빠른 것에 플러스로 더한다면은 영상 처리 속도라든가 아니면 이 영상을 이 다운받는 속도라든가 전송하는 속도라든가 이러한 이 단체로 전송하는 속도들까지 빠른 게 5G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G에 대한 기술까지도 이젠 드론과 엮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를 단속하고 뭔가를 뭐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뭘 사용했냐면은 사람들이 직접 걸어다니면서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자동차로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 단속을 뭘로 하냐? 단속까지도 요새는 드론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론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그냥 무인으로 드론 보내서 드론이 돌면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 열 감지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영상 관제 시스템까지 해가지고 지금 내 보고 있고 내가 지금 단속하고 있고 내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를 열 처리까지 보면서
영상 관제 시스템 영상까지도 아예 넘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신속하고 처리 속도 최대한 빠르게 이 5G와 엮여서 같이 드론 관제 시스템까지도 엮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개발하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드론 관련 핵심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다 올라갔습니다. 혁신 성장 동력 관련주들 얘기했죠. 자율주행 관련주들, 5G 관련주들, 혁신 신약 관련주들 이미 바닥에서 150%, 200% 갔습니다. 남은 게 뭐다? 남은 게 바로 드론이다. 20배의 정책 수혜에 들어갑니다. 충분히 저는 이 종목 이 후속 테마로 상한가 급등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열렸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마르스 전문가님께 기산텔레콤 뱃셀입니다 라면서 하트 뿅뿅뿅 왔고요. 이분은 다비드 전문가님께 롯데정보통신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LG U+, 그다음에 세트랙 아이도 보이고요. 3366번 분은 팬이신가 봐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다비드님 하면서 YIK 아닐까요? 라고 해서 보내주셨고요. 유니테스트, 그다음에 유니테스트가 좀 보이고요. 마르스 전문가님께 제이시언 시스템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안에 정답자 있는지 한번 OX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굉장히 오그라드는 거를 많이 하시네요. 여기 있어요? 다? 두 분 다 있으신 거죠? 저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유닛 테스트가 정답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우리 소프트 아이스크림 다비드 전문가님, 달콤한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민망한 상황인데 사실 지금은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의 차트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제 화면을 좀 돌려주시고 가격 전략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테스트가 지금 바닥권에서 좀 올라와서 재차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주봉상의 흐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기존에 이제 여기를 지속적으로 갖다 붙였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지지점으로 돌리면서 상방으로 이제 추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고요. SK 하이닉스의 과거에 이제 절친처럼 움직였었던 그런 이제 좀 납품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멀리 본다고 하면은 최고점대까지도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니테스트가 이제 빠르게 하루 만에 막 급등을 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지금 묵직하게 자기 할 일을 잘 해 나간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아까 예제 차트로 보여줬던 아프리카 TV와 같이 전고점을 좀 돌파하고 갖다 붙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선을 그어드렸죠. 목표가는 이 위쪽입니다. 전고점 부근에 있는 22,000원대를 이제 목표가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매수가는 적정 매수가는 음봉으로 이제 잡아드리긴 합니다만은 항상 이 방송에서는 이제 내일 시초가로 매수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웬만하면 이제 음봉짜리 적어도 17,000원 이하짜리에서 좀 매수 진행을 좀 넉넉하게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저는 이 종목이 제가 여기다 이제 중요한 선을 또 하나 그려드릴게요. 과거에 저항대였고 돌파해서 지지점으로 바뀐 구간입니다. 15,400원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위쪽 구간은 좀 넉넉하게, 하단 구간은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유닛 테스트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22,000원 그리고 손절가 15,4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정말 더욱더 궁금해요. 아직도 눈이 빨개서 안쓰러운데요. 그렇게 열심히 찾은 히든 종목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만 정책 관련주만이 살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자율주행 AI 5G 관련주, 혁신시장 관련주 100%씩 올라갔습니다. 수소차 관련 종목이 왜 올라갔습니까? 수소차의 6배 이상의 지원금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서 300%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수소차가 6배의 지원금이었다면은 이번 들어오는 몇 배? 20배의 지원금이 들어갑니다. 그럼 충분히 6배가 300% 갔으면은 20배는 몇 프로나 가겠느냐?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한 종목도 급등이 안 났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처음으로 상한가를 올릴 드론 관련 종목 중 한 종목이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드론 관련 대장주 여러분들이 어디서 알 수 있겠는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 방송에서 공개하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상 공개해드리기가 힘들다.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 분들에게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밤 9시입니다. 오늘 밤 9시에 마르스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강의 방송에 들어오시는 그 분들에게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드론 사업 20배 정부 정책 지원금이 들어가는 이 상한가 후속주, 수소차 아마 200% 300% 급등 랠리의 후속주가 될 이 종목 오늘 9시에 공개하니까 꼭 참여해서 드론 대장주 가져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내일은 뭐 이제 좀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코스닥이 좀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이 이제 뭐 그 마무리가 되는 그런 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기적인 좀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피의 움직임도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에서도 사실 좀 내일이 된다면은 이런 이제 위협감과 부담감들이 좀 해소되는 종목들이 뭐 대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좀 천천히 좀 대응을 하시면서 시장이 지금 조정을 구간들을 좀 준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종목들이 같이 내려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잘 잡고 천천히 대응을 하셔도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종목을 올라가는 거 잡는 거 중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거래 정지라든가 한가를 가지 않을 종목, 실적이 엄청 안 좋은 종목들 제약바에 제하고요. 엄청 안 좋거나 실제로 뭐 지금 상황에서 이 기업 자체가 불성실 공시법인 또는 아시겠지만 뭐 환기 종목 또는 관리 종목 그런 종목들은 피해서 찍으시고요. 최저점에서부터 올라갈 종목들, 고점에 있는 좀 말고요. 최저점에 있는 종목들 찍으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배너 나오니까요. 9시부터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더욱더 춥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